자,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가 내용 문제 하나하고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는 간단합니다. 계산 문제는 임대차나 아니면 또 요즘 최근에 이제 새로 등장한 바로 오피스텔 0.5하고 0.4가 있습니다. 자, 그게 시험 문제가 여러 번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은 완전히 새로워졌고요. 예전에는 0.9%를 곱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피스텔 그러면 안 됩니다. 0.5하고 0.4입니다. 매매하고 교환은 통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0.5%. 그리고 이제 임대차는 좀 약자입니다. 그래서 좀 봐주자 해서 0.4%, 0.8이 바로 반토막, 정말 0.4가 됐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반토막 보수, 자, 그러면서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보수 내용이 하나가 나오니까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중개 대상 물하고 그리고 중개사무소가 달랐을 때, 중개보수는 시도의 조례는 알지만요. 어느 조례냐? 꼭 물건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물건이 아니라 물건 따라다니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서울 물건, 그리고 경기도, 인천, 대전, 수원, 안양, 부천 막 난리가 납니다. 자, 이런 지역이면 어느 지역으로 따라가야 되냐? 물건 따라가면 시도의 조례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뭐다? 중개사무소다. 근데 사무소는 하나 기준이니까요. 아주 편합니다.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물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 물건 무조건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어느 물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복잡한 거 딱 질색이고요. 불안정한 거 딱 질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무소, 중개사무소가 기준이다.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매매 그리고 전세 등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집 팔고 집을 안 떠나는 사람 게임입니다. 거기는 매매만 받아라.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보수는 언제 받을까요? 여기 이제 발생과 청구가 좀 나눠집니다. 우리 판례가 그렇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보수는 언제 성립합니까? 거래 성립이 아닙니다. 언제라고 했습니까? 중개계약 때. 자, 중개 하나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바로 뭐 한다고요? 중개보수가 성립했다. 자, 대신에 청구는 안 됩니다. 자, 청구는 언제입니까? 거래가 성립됐을 때.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발생했다고 바로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거래가 성립됐을 때 거기서 청구한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는 우리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청구나 그리고 행사는 거래가 완전히 끝났을 때,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이제 중개보수는 거래 계약 때 발생한다. 자, 그런 문장이 X다. 주셔야 됩니다. 꼭 우리 생각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고요. 중개계약 때 이미 발생했다가 거래가 완전하게 성립했을 때 거기서 청구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오시고요. 자,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중개보수 요율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자, 시험 문제 지문도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택입니다. 자, 먼저 주택은 매매 그리고 소유권 이전되는 교환. 여기 이제 매매하고 임대차가 섞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매매하고 교환. 그 두 개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 두 개는 그래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넘기는 거니까요. 보수요율이 약간 높습니다. 얼마입니까? 0.9% 내에서 시도의 조례입니다. 자, 임대차 등. 자, 임대차 등에는 전세나 지상권이나 저당권이나 여기 다 들어갑니다. 매매 교환 두 개를 빼고는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0.8%. 자, 시도의 조례. 자, 시도의 조례는 5천만 원 미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0.5 또는 0.6.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 금액이 상당히 작아집니다. 자, 그러다 이제는 9억 됐을 때 매매 교환은 그리고 임대차는 바로 6억 이상이 됐을 때 거기서 이제 0.9나 얼마를 받습니까? 0.8을 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 여기 이제 별표해 놓으시고요. 먼저 그냥 주택 외 여기는 순수한 오피스텔 또는 영업용 그리고 사무실 0.9를 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최대 보수는 그랬을 때는 0.9를 곱해라. 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 보실까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는 이제 0.5% 그리고 0.4% 이제 달라졌습니다. 매매 그리고 교환은 자, 주거용이었을 때 자, 대신 이제 부엌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욕실이나 화장실 상하수도 설비가 된 그런 설비가 구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여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85제곱미터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였을 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85제곱미터는 우리 이제 35평형 집이 바로 거기는 85제곱미터입니다. 그 정도로 오피스텔이 상당히 컸을 때 그러니까 웬만한 오피스텔은 다 뭐합니까?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아주 엄청나게 크지 않는 이상 여기 다 들어갑니다.
옆에를 한번 참고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복수용도. 자, 복수용도는 주거용과 그리고 영업용, 상업용이 섞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택 부분 기준합니다.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었을 때, 그럼 총 100평이었을 때 몇 평? 주거용 50평, 그리고 영업용 딱 50평, 딱 반이었을 때 뭡니까? 주택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주택으로 계산하십시오. 주택으로 계산하면 여기는 보수율이 아주 적습니다. 박스를 적용하니까. 그러다가 9억이나 그리고 6억 됐을 때 0.9나 0.8이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2분의 1만 주택 부분이 2분의 1만 반대로 이제 영업용이 60평 그리고 주거용 몇 평? 한 40평 됐을 때 적었을 때 좀이라도 적었을 때 거기는 이제 0.9% 내에서 뭐를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는 0.9를 받을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분양권. 또 분양권도 분양권 전매 중간에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만 받고 많이 전매하니까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항상 그 당시의 금액까지만 뭘 받습니까?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시험 문제가 총 분양금액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아니고 총 분양금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는 거래 당시에 그 금액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총 분양금액 그러면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택에 바로 토지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토지는 0.9를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개보수를 적게 주기 위해서 만약에 토지 2억 그리고 땅도 토지도 2억, 주택도 2억 그랬을 때 총 4억으로 계산하는데요. 어떻게 계산하고요?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0.9를 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뭘로요? 주택으로 따라가세요. 자, 주택은 요율, 박스를 적용하니까요. 자, 그때만큼은 많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는 또 9억 됐을 때는 0.9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둘 이상의 거래 꼭 주의하실까요? 자, 먼저 둘 이상은 동일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일한 중개 대상물 그리고 동일한 당사자 간액입니다. 매매 등을 포함한 그러니까 집을 팔고 떠나지 않고요. 다시 전세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는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 뭐만 받습니까? 매매만. 자, 이 문제가 이제 계산해 보십시오라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매매만. 그러면 전세 계약서 썼지만 매매 계약만 받으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 크게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집을 팔고 집을 못 떠나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뭐만 받으십시오? 매매만 받으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매매 외에 실수로 나중에 전세나 또는 임대차 이런 걸 받았을 때에는 초과 보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에 이제 중개보수 산정이 나오죠. 자, 먼저 매매는 그냥 매매 금액에다가 요율. 자, 매매는 아주 편합니다. 거래 금액에다가 거래 금액에 맞는 요율을 적용. 그리고 한도액만 넘어가지 않게 적용. 자, 넘어가면은 무죄가 되니까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가 있다. 물론 한도액보다 적게 나오면 그 적은 금액을 받아야 되고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은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왜냐면 2억과 그리고 3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환이니까. 자, 그랬을 때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입니다. 시험 문제 엉뚱합니다. 각각 그것도 안 맞고요. 복잡해져 여기입니다. 거기다가 적은 그럼 또 X고요. 뭐라고요? 큰 거 하나만. 또 엉뚱한 소리는 평균이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둘을 합해서 얼마나 복잡해질까요? 2로 나누고 잘 안 나눠지면 또 어떡하려고 합니다. 큰 거 하나만 받으면 될 거니까요. 그것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적은도 X고 평균도 X고 각각도 X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는 전세 요율에 바로 전세 금액에다가 임대차 요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등이라고 했으니까. 임대차는 이제 보증금은 가만히 놔두시고요. 월세에다가 얼마를 곱합니까? 100이나 얼마를요? 70을 곱합니다. 먼저 100은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되면 그냥 그대로 100을 곱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거래 금액이 얼마였을 때 금액이 좀 적었을 때 얼마였을 때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N은 월수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곱하기 70을 그러니까 100이나 70이 환산계수입니다. 보증금처럼 만드는 환산계수. 자, 그걸 곱해서 우리 시험 문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100을 곱하거나 얼마를 70을 곱해서 보증금과 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율을 적용하십시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교환은 정말 높은 금액이지 평균이나 각각이나 아니면 더 적은 그런 소리는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차에다가 매월 월세 받는 거 24년, 만약에 24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2년이면 그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1년이면 12를 곱해서 12개월 동안 받을 거니까 그 금액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얼마라고요? 100이나 70을 곱합니다. 이렇게 유율계수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에 이제 실비를 보실까요? 우리 실비는 실제 비용을 내가 먼저 쓰고 나서 돌려받습니다. 이거는 중개를 했다고 거래를 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뭘요? 비용을 먼저 내가 쓰고 나서요.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실비, 실제 경비, 실제 비용. 근데 우리 실비는 딱 두 개입니다. 자, 먼저 확인을 했을 때 하고 계약금 등을 예치를 했을 때 확인은 뭡니까? 사실관계, 권리관계, 대장이나 또는 등기상 증명서 또 공법이 뭡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실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장부를 확인했을 때 그러면 뭐 500원, 600원 그리고 1,000원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너무 작으니까요. 실무 쪽에서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무시하는데 우리 보수 실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은 누구 집을 확인했나요? 매도인 집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청구하십시오? 이전 쪽에 청구하십시오. 시험 문제는 사실관계 등의 확인은 누구를 매수인 쪽에 청구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니요. 그 잘못 받아놓으면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돈 1,000원 잘못 받았다가 여기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니고요. 근데 계약금 등의 예치하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매수인 쪽에서. 그러면 이득을 보는 쪽에서 당연히 보수를 내야겠죠. 그럼 누굽니까? 매수인 쪽 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여기다 계약금 등의 예치에 는 이전 쪽에 그럼 맞지 않습니다. 누구 쪽에? 바로 매수인 쪽, 취득 쪽에 청구합니다. 야, 그런 식으로 항상 시험 문제 바꿀 거니까요. 먼저 사실관계 그 박스 저 끝에 이전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 그 옆에는 취득 X. 그다음 이제 예치는 누가요? 누가 이들 봅니까? 매수인 쪽에서 그러면 취득 쪽에서 여기도 이제 이전 쪽 X 꼭 나올 거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중개보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놨고요. 특히 이제 청구를 누구에게 중개보수는 쌍방에게 각각 그러니까 곱하기 1을 했었고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받았습니다. 근데 실비는 그 중에서 사실관계 확인은 누구한테? 확인은 누구 집으로 확인했냐? 이전 쪽. 그럼 이전 의뢰인 쪽에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예치는 누가 이득을 봅니까? 매수인 쪽. 그러면 취득 쪽. 자, 이런 식으로 꼭 번지수를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예상 문제가 핵심 문제가 나와 있죠. 자, 먼저 3번이나 4번이나 7번이나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3번 보실까요? 중도금을 받았고요. 그럼 계약금 중도금 받았을 겁니다. 분양권을 점했을 때 아주 이상한 소리 나왔습니다. 총 분양 대금의 프리미엄을 합산해서 그리고 받는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초과해서 받으셨는데요. 예, 여기는 중도금이니까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아직 잔금은 안 받았는데요. 잔금까지 받았을 때 총 분양 대금이지 잔금도 안 받았는데 여기다가 잔금이 클 건데 거기다가 그걸 계산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뭐라고요? 그 당시 금액이니까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그리고 프리미엄 받았으면 프리미엄까지만 합치라는 겁니다. 그 세 개만. 여기는 더 받으시면 얼마? 1학년 일반의 입학입니다.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돼요. 주셔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됐고요. 총 분양 대금 거기가 잘못됐습니다. 입니다. 자, 네 번째 동의 3번 나온지 보시고요. 자, 어느 문제집은 동의를 2번만 딱 써놓고요. 그래놓고 매매만 2번 갖고는 안 됩니다. 동의를 3번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시험장에서 막 긴장하시니까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문장이 좀 짧은 것 같다. 허전하다. 그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바로 찾습니다. 자, 먼저 네 번째 보실까요? 동일한 중개 대상을 한 번 나왔죠. 동일한 당사자 간에 2번 그리고 동일한 기회 3번에 나왔습니다. 뒤에 보셔야 됩니다. 매매와 그리고 전세를 중개했던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세의 중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만 받아야 되니까 전세는 적게 나오는데요. 아니죠. 뭐만? 매매만 그렇습니다. 또 여기도 전세만 이런 식으로 속였다기입니다. 몇 번도 4번도 틀렸다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꼼꼼하게 꼭 길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잘 찾아서 여기를 틀리게 할 거야. 시험 문제 예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풀고 확실하게 풀고 점수도 100점을 받습니다.
그다음 이제 7번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보실까요? 매년 속입니다. 7번째 7번.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중개대상물은 서울에 있고 거기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중개사무소는 저기 부산에 있고 전국물건 중개하니까 거기입니다. 그렇게 다르면 중개대상물 또 중개대상물이라고 있습니다. 물건 따라다니면 아주 골치 아파질 건데요. 시도가 도대체 몇 개냐입니다. 17개나 되는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에 관할 그리고 시도의 조례를 기준으로 받는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중개 사무소지 중개 대상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기도 또 한 쓰리네. 중개 대상물은 복잡해져 여기입니다. 거기도 X. 끝에 이제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 중개 사무소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7번도 X다. 그리고 어디를 틀리게 할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만 읽으시면 머리만 아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공인중개사 협회가 꼭 반드시 하나가 나오고요. 특히 이제 우리 협회는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지 지부 그리고 지회. 자, 거기다 이제 협회가 어떤 업무를 할까요? 수탁 업무, 위탁 업무도 한번 여기도 고유 업무도 잘 구분하시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제사업. 그리고 협회의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문제 나올 건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업을 했을 때 바로 우리 단체가 될 건데 공인중개사 협회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바로 단체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입니다. 성립은 어떻게 되고 조직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업무가 무슨 업무가 있을까요? 이 정도는 한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설립 목적은 시험 문제값은 아니고요. 쭉 해서 끝에 이제 설립을 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설립을 할 수 있다. 거의 한 번도 내본 적은 없을 정도로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끝에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할 수 있다. 아래쪽에다가 하여야 한다. X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격은 많이 내봤고요. 자, 먼저 협회는 반드시 법인으로만 성립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단체지 국가처럼 이래라 저래라 명령 강제하는 그런 국가적인 공법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십시오. 사단법인 사람의 단체지 여기다가 재단법인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 그리고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무슨 상법이나 아니면 다른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조합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리 목적을 설립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비영리에다가 설립은 인가에 등기를 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절차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입 안 해도 큰 문제 없고요. 그리고 설립도 꼭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설립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국가는 관심도 없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설립 절차가 중요하고요. 거기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가 시험 문제에 많이 냈었다. 자, 먼저 정관 작성할 때 몇 명 정도 그 정관을 동의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립총회 동의는 언제 정도 얼마 정도 동의를 받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가에 네 번째가 등기를 해서 성립합니다. 특히 이제 정관장 쓸 때 몇 명입니까? 300명 이상. 그 300명을 동그라미 잘 넣으시고요. 뭐 정관 내용은 안 물어보는데 뭐 1조, 2조 이게 쪽입니다. 정관.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장관한테 승인 받으라는 게 아니라 모여서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창립총회. 근데 전체적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600명. 그 600명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또 300이나 500 그럼 X입니다. 저기 사업자가 하면 500도 나옵니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골고루에서는 서울에서는 얼마입니까? 서울만 좀 특별하니까 여기다가 서울옆에 광역시가 나오면요 벌써 700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숫자 600을 넘어갑니다. 말이 안 됩니다. 서울 하나만 얼마요? 100명. 그리고 그 밖에 광역시나 시 돈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얼마고요? 여기는 20. 자, 먼저 600 그리고 100 그리고 20 여기를 다 세 군데를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숫자가 얼마냐 시험 문제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협회는 지부와 지회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시도에는 뭐 시군구에는 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부는 시도에 둡니다. 그럼 널찍하게 됩니다. 서울 그리고 광역시 이런 지역입니다. 그다음 이제 지회는 어디다가요? 시군구에입니다. 자, 시험 문제 바꿉니다. 시도에다가 지회. 아니고요. 시군구에 지부를 둔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X개입니다. 명칭이 전혀 잘못됐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단체니까요 주의하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한다. 그런 규정을 조용히 뺐고요. 그리고 총회 규정도 아예 법에서는 뺐습니다. 물론 사단법인 해서 여기는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 군데 나오니까요. 하단에 총회 규정이 빠졌다. 이상하게 좀 빠졌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협회 업무가 나와 있고요. 협회 업무. 자 먼저 고유한 업무는 기억자 해서 공제사업. 그리고 수탁 업무는 받아서 하는 거 시험이나 아니면 또 이제 실무 교육 같은 것은 받아서 시도지사가 바쁘니까 받아서 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 업무도 가끔씩은 시험문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상하나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의 품위 유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법에서 국가에서 명령합니다. 여기는 그 중에서 가입하신 분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중개제도 연구나 개선에 관한 업무 제도에서 잘하게 쪽입니다. 제도에서. 세 번째는 여기도 회원을 위해서 바로 자질 향상을 위한 간단한 교육 그리고 연수 교육이 아니라 그냥 연수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윤리현장 재정도 앞에 회원이라고 해야지 개업 공인중개사로 만들고 무릇 인간만이 이렇게 나가는 윤리현장이 있습니다. 재정과 실천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많이 협회에서 할 건데요. 자 먼저 거래정보망. 그래서 정보 제공 계획입니다. 나중에 협회 가입하시면 바로 정보망을 열어줍니다. 전국적으로 다 공동중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보 물건도 볼 수가 있고 그 지역은 얼마 정도 나가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가 협회가 가장 돈이 되는 공제사업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회원 간에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거지 개업 공인중개사 간 그러면 X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공제사업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공제사업은 별표 여기다가는 3개 꼭 주셔야 됩니다. 먼저 공제사업 승인은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자 공제규정은 나중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불이익을 많이 가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공제료를 막 올립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재정. 여기도 사전에 먼저니까 재정이나 변경은 사전에 먼저 안 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동을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책임준비금. 협회가 나중에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서 쌓아놔야 될 거. 나중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고 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으로 내줘야 되니까 공제금을 내줘야 되니까 돈 다 써버리고 돈 없다. 그러면 안 될 거니까 얼마 여기에 이제 총수입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공제료 수입액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또 한 번 내놔도 많이 틀릴 것 같다. 그리고 100분의 10도 이상이지 이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남겨놨으면 좋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숫자가 이제 이상에다가 그리고 여기도 공제료 정말 여기저기 아주 여기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다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제사업 검사도 주의하시고요. 자 먼저 공제사업은 돈. 그 검사를 누가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할까요? 입니다. 여기만 이상한 분이 한 분 나옵니다. 누구 나옵니까? 금융감독원의 원장. 우리 방송에서 금 그리고 감 그리고 원 금감원이라고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분이 바로 할 수가 있다. 여기는 엉뚱한 소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제사업을 검사한다. X다입니다. 장관은 돈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오히려 돈 전문가가 아니니까 요청을 해서 바로 금감원 장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공제사업이 좀 건전하지 않게 되면 뭐 하라요? 건전하게 하십시오. 개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꼭 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검사만 한 번. 다른 분 나오고 나머지는 줄기차게 장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관이고요. 그리고 시정명령은 협회 임원이 좀 잘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임하십시오. 내보내십시오. 하는데도 안 해. 아니면 또 시정요구를 하는데도 안 해. 그입니다. 여기는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따르지 않게 되면 여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운용 실적에 공시 보실까요? 우리 협회가 돈을 다 써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남을 겁니다. 그럼 실적을 누구한테 공제 계약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누구한테 공제 계약자에게 뭐 하십시오? 공시하십시오. 그러면 얼마 만에 공시하십시오? 3개월.
거기도 3개월 정도를 꼭 주의 넣으셔야 됩니다. 3개월 숫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기다가 2월이나 또는 1개월이나 포상금처럼 1개월 그러지 않습니다. 3개월 주셔야 됩니다. 자, 세 군데. 먼저 일간신문이나 협회보 그리고 홈페이지 이런 쪽에다가 뭐 하십시오? 게시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고 공시하십시오. 그입니다. 그다음 7번째 협회 운영위원회도 별표 3개를 또 해주시고요. 협회 운영위원회. 자, 먼저 운영위원회는 공지사업을 검사하고 지도 감독할 건데 여기는 얼마요? 자, 몇 명의 숫자. 그리고 둡니까 아니면 둘 수가 있습니까? 여러 군데 여기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들 심의하기 위해서 둔다.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X.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구성 인원을 잘 보시고요. 정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얼마입니까? 19명. 자, 앞쪽에 7명에서 11명도 봤을 겁니다. 거긴 정책심의위원회. 여기는 몇 명이라고요? 19명 이내 19명 순위 그랬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임기를 보시까. 자, 임기에서 특히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은 아주 독특합니다. 뭐라고요? 호선. 서로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술자리 같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불러서 호선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X. 그리고 위원은 얼마? 임기가 2년. 그리고 한 번에 안에서 여기는 계속 하게 되면요. 돈하고 관련되니까 여기는 비리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연임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얼마? 한 번에 한해서. 그럼 총 다 해서 몇 년입니까? 4년만. 한 사람당 4년만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더 이상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8번째가 지도 감독은 또 누가 하겠습니까?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는 지부가 될 거. 아까 이제 신고는 시도지사한테 지부는 신고했습니다.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는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도감독 누가 한다고요? 그래도 국토교통부 장관. 엉뚱한 소리입니다. 시도는 누가 시도지사가 감독한다? X. 그리고 등록관청이 감독한다? 감독은 안 해요. 여기입니다. 못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맡긴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 총회 의결 내용을 언제까지 보고할까요? 그 언제까지를 바꿨습니다. 여기가 지치 없이인데 7일 자꾸 바꿉니다. 주셔야 됩니다. 7일도 지치 없이하고 달라요. 지치 없이는 2, 3일 할 일만 당장 하고 나머지는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치 없이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도 이제 3번이나 4번 같은 거 꼭 주실까요? 나 먼저 3번에서 이제 운영위원회 자,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라고 했습니다. 몇 명이었더라? 19명. 자, 이런 숫자를 꼭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법령에서는 숫자를 많이 바꿉니다. 주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네 번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협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한번 나왔는데 누구라고 했습니까? 공지사업의 검사지. 여기서처럼 시정명령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역입니다. 여기도 아주 엉뚱하거나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5번도 운용 실적을 2월 그랬습니다. 2월이 아니라 얼마? 3개월. 자, 이전에는 2월이었지만 지금 3개월로 좀 짧다고 좀 늘려줬습니다. 자, 여기는 얼마? 3개월이지 얼마? 2개월은 아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회도 하나. 매년 하나 정도는 가끔씩은 2개도 나올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7장 쪽에서 이제 여기는 지도나 감독, 지도 감독은 앞쪽은 좀 간단하게 지도 감독이 도대체 뭔가 누굴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자 그런 거 위주로만 점검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행정처분하고 형벌인데요. 여기도 주의하실 게 행정처분은 행정부에서 내려진 처분. 그러면 등록 취소 그리고 업무 정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나 또 5개입니다. 누구? 지정 취소까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분들이 하는 제재가 뭐라고요? 행정처분. 네, 형벌은 무섭습니다. 이거는 징역이나 벌금입니다. 그리고 질서벌은 과태료입니다. 그거 가볍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좀 늦었다. 실수했다. 태만히 했다. 그런 것들이니까 질서벌은 아주 간단한데 형벌은 가장 큽니다. 징역벌금입니다. 교도소 갈 일도 생깁니다. 주의하십시오.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감독상 명령 한번 주의해 주시고 감독상 명령은 뭐가 됩니까? 누가 합니까?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누가 합니까? 국가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누구도 하고요. 시도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 가장 많이 할 겁니다. 누가요? 등록관청의 시장 그리고 군수
그리고 구청장. 근데 주의하십시오. 자, 네 번째 분사무소 웬만하면 안 나왔습니다. 맨날 설치도 주된 사무소, 이전도 주된 사무소, 휴업도 그리고 인장 등록도 죄다 주된 사무소였습니다. 그런데 감독 명령만큼은 둘 다 하니까 나가봐 그럴 거니까 누가 나옵니까? 분사무소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감독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아까 네 번째 봤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제 안 된다. 그러면 거기는 X 주하시고요. 안 되시는 분은 대도시 시장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주하셔야 됩니다. 야, 거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수원시 그리고 팔달구 이런 식으로 이제 봤을 겁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왜냐면 시도지사한테 바로 또 감독을 빼앗겼고 수원시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대도시 시장은 그리고 팔달구가 있잖아요. 또 안양 같으면 만안구 같잖아요. 그러면 구가 등록관청이니까 자, 이래저래 앞 사람한테 한번 치여서 감독 못하고 또 뒤쪽에 거기 또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있으니까 그래서 또 못하고 결국에는 두 군데 다 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중간에서 조용히 감독명령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감독명령 대상자가 꼭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지 종업원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종업원은 안 된다. 왜요?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누구만 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사장님만 대상인지 따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실까요?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무등록도 포함합니다. 사무소 쳐들어가서 맞는지 제재 때리기 전에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해요.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거래정보 사업자 다 가능하죠. 그래서 운명에서도 500만 원 받았고 감독명령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협회도 가능하죠. 여기입니다. 대신에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존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감독명령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조사 검사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실까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는 사장님한테 업무 보고를 하게 하지 종업원한테 무슨 업무 보고 요구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황당한 게 자료 제출, 계약서, 매매계약서, 확인설명서 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장님. 종업원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 내봐라 말이 안 될 겁니다. 사장님이 갖고 있는데 저는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소속이 그럴 겁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사무소에 이제 출입해서 이제 성질 급하게 장부나 누구 장부겠습니까? 사장님 장부,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그리고 검사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감독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밖에 못 하겠구나.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감독명령 요건도 있는데요. 예, 아무 데나 그냥 사무소 무조건 쳐들어오면 안 되죠. 입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는 등록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다. 지정 기준도 없다. 그 두 개를 나란히 뺐습니다. 옛날에는 네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좀 막연한데요.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개사무소 뭐 할 수 있다? 쳐들어올 수 있다 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부동산 투기 그러면 돈 생기면 어디 가려고요? 부동산을 가서 땅 사고 집 살려고 합니다. 이런 투기 동향은 바로 중개사무소가 가장 근접할 거니까요. 그쪽을 지도 감독을 해볼 수가 있다. 그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위법행위나 그리고 행정처분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같은 거 내리기 전에 뭐부터 감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형벌, 징역이나 벌금 이런 것들을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기는 감독명령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감독명령 불응했을 때 보실까요? 제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당히 큽니다. 불응하게 되면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구는요? 그리고 뭐 사업자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문 닫아라. 그러면 나중에 공제 가입을 못합니다. 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답답하시는 분은 개업 공인중개사. 오히려 손해보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라니까요. 문은 닫기 못하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핵심 문제에서 1번처럼 공인중개사나 문제 보실까요? 중개보조는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자, 물론 이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나 자격 취소니까. 자, 근데 주의하실 게 공인중개사한테 자격 취소가 됩니까? 되잖아요. 꼭 여기는 행정처분 대상자가 아닐 것 같은데 양도되었을 때는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되네요. 자, 물론 이제 중개보조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할 수가 없으니까 자격도 없으니까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할 수가 없겠지만 누구는 됩니까?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예전에 이렇게 등록 기준이나 또는 지정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 명령했는데 지금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정말 여기는 감독을 할 수 없다. 2번은 맞았죠.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아주 간단해도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여튼 협회 그리고 중개보수 2개나 나오니까요. 그래서 총 다 해서 3개 정도. 그리고 지도 감독도 조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문제감이 몇 개 지문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등록 취소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